한 걸음 먼저 만나는 뉴스, 한결 더 파헤치는 분석.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1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요즘 이분의 거취를 두고 보수 여당들 안팎에서 말이 많죠. 바로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인데요. 탈당해서 한국당 가려는 거 아니냐, 정체성이 뭐냐, 경고의 소리들이 당내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또 지켜보는 한국당 쪽에서는 표정 관리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나는 한국당 입당 말한 적 없다, 선을 긋고 있어요.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또 그렇지만은 또 아는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 직접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 이현주 의원님이 완전 뉴스 메이커십니다. 네. 급기야 보니까 이제 손학규 대표가 어제 의원님 향해서 당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중히 경고한다. 당 소속과 네. 정체성에 대해 분명한 네. 입장 밝혀야 된다. 이렇게 공개 경고잖아요. 어떤 입장이세요? 제가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요. 제 정체성은 저는 반문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도리어 묻고 싶어요. 손학규 예. 대표께서는 친문인지 반문인지 여당인지 야당인지 분명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 자체가 지금 이 정치권의 지리멸렬한 상황을 국민들한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얘기한 것은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무능 그리고 안보 불안 이걸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우리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상황이 오고 망국적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아주 따가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작 이제 정당들은 야당으로서 이렇게 정부의 실책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국가의 정체성까지도 국민들이 이제 밤잠 못 이루고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그것을 강력하게 견제할 생각은 못 하고요. 굉장히 지리멸렬하면서 마치 이렇게 무슨 내가 뭐 중심이 되겠다. 그리고 뭐 이렇게 내부에서도 보면 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끼리 이제 권력투쟁에 이제 몰두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태, 정체성도 불분명하고 도대체 왜 야당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지금 상황에서 또 이제 제가 보수의 새로운 정치 질서를 형성해야 된다. 그것이 국민들의 뜻이다. 예.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서로가 이제 뭐 우리 당에 와라 아니면 뭐 당을 나가면 안 된다. 이런 굉장히 저차원적이고 예. 정말 여의도 정치 중심, 자기 중심적인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말 기득권에 연연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 그래서 지금의 어떤 국가적인 상황, 위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야당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인데요. 예. 어떻든 간에 결국에는 지난 정부에서 결국 이 보수의 이제 제대로 된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이후에 이제 집권한 이 정부가 사실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경제 면에서도 거의 사회주의에 가까운 그런 국가 개입 정책을 마구 취하다가 지금 경제 구조를 파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보에 대해서도 아주 불안한 상황이죠. 뭐 여러 가지 뭐 해명은 계속합니다만 정말 조마조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야당들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뭐 내가 중심이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고요. 그 국민들이 지금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런 자기의 기득권 내려놓고 이런 구태한 정치 행태 그만두고 정말 오로지 나라를 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정말 깃발 들고 모든 어떤 국민들의 여기에 공감하는 국민들을 결집시키고 국민들 분열시키지 말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치 질서 형성하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기성 정치인들 그리고 이제 기득권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부 다 내려놓자. 뭐 이렇게 지금 무슨 자기들 욕심을 가지고 뭘 하겠다.
하겠다, 뭘 하겠다 국민들이 인정합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저는 이 상황을 새로운 질서를 형성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젊은 정치인들한테 저도 뭐 젊은 정치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젊은 사람들 그리고 제대로 이 나라를 걱정하는 보수 가치가 제대로 박혀있는 자기 이익이나 이런 거 연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우리 발굴해서 나라를 새로 세우는데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마 하실 말씀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질문들이 여러 개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네. 예, 계속 아마 말씀하실 기회가 네네. 있을 겁니다. 그 반문이라고 이제 반박을 하신 건데 그래서 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문 야당도 여러 가지인데 반문의 결과가 친박이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펼쳤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그것도 굉장히 아까 얘기한 여의도 정치의 셈법이죠. 예. 국민들한테 친박 비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친박 비박하다가 결국에는 정권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물론 여당이었습니다만 하태경 의원은 그 당시에 저는 야당이었고요. 근데 그걸 감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정권이 그 지경으로 가면서 이런 사태까지 이제 초래를 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죠. 특히나 그 당시에 이제 여당에 계셨던 분들은요. 그런데 아직도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친박이다 비박이다 계속 싸우는데요. 저는 도대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각자 반성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들은 친박 비박이 없습니다. 예전에 예를 들어서 보수 정치 세력을 지지했다고 해서요. 그분들이 그런 사태에 책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오히려 그것은 탄핵이 됐으니까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지나간 거를 가지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하고 자기들 각자의 입장에서 백날 얘기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고 그것은 결국은 누구를 이롭게 할 겁니까? 친박 비박 갈등하면요. 그것을 이롭게 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으로는 반대편에 있는 문재인 정부와 그다음 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들이 잘하고 있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문제가 없겠지만 문재인 정권을 견제해야 할 엄청난 사명이 있는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소모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저는 친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니고 그 당시에 야당에 있다가 이 정치적 견해와 이런 것 때문에 탈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분들 도대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있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수의 어떤 세력 외연이나 이런 걸 넓히자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박근혜 정부나 탄핵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또 꽤 있잖아요. 국민들 가운데. 이런 부분까지 보수로 포함해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그런 문제인 것이죠.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각자 있는데요. 그것은 각자가 그 당시에 정치적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평가와 책임은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는 응당 스스로 감수해야 될 문제고 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것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발 입을 좀 닫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 이것을 걱정하고 이것을 위해서 본인들이 희생해야 되면 희생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싸워야 할 거면 싸우고 이렇게 해서 걱정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정말로 자유민주주의와 이 시장경제의 원리 그리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제시하고 물러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정체성 문제라든가 보수의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아마 이해들 하실 텐데요. 지난 9일에 한국당 청년 특위 주최 포럼에서 새로운 흐름, 새로운 동력이 한국당에서 나오기 바란다. 그런 게 시작될 때 함께할 수 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아마 한국당과 함께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맨날 자기들 입장에서 탈당이니 입당이니 이런 생각만 하는 기성정치인들이 문제인데요. 이거 정말 한심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거 청년들 포럼이잖아요. 그 한국당 중심이긴 합니다만 우리 바른미래당 청년 당원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청년들이 무당파 청년들도 있었고 나라를 걱정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의 경제 위기와 여러 가지 지금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걱정들 또 안보에 대한 걱정들 불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앞장서서 뭔가 해야 되고 이것을
이것을 위해서 당과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정말 함께 단일 대우로 싸워야 한다라는 어떤 그 의기투합을 했어요. 저는 청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의기투합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한테는 지금 이 잘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 많은 경력을 쌓으신 기성 정치인들, 그 기득권 정치인들의 기득권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기성 정치권이 나 중심, 그다음에 권력 다툼, 그리고 내 영역 중심 이런 식의 사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정작 해야 할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버리고 지리멸렬에 간다면 저는 결국 국민들이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청년들, 건강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세대가 다른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운동권이 중심이 된 이런 전체주의적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좌파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자유주의적 청년들이 또 그리고 젊은 정치인들이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그런 상황이 오면 한국당도 입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한국당은 그런 세력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러나 그날 정말로 건강한 모습을 보였던 이런 청년 당원들이 젊은 정치인들이 한국당을 장악하고 그리고 한국당에 대해서 정말 이거 해쳐모여야 할 정도로 창조적 파괴를 한다 그러면 그럼 그것은 한국당이 아니겠죠 이미 그죠? 이미 그리고 한국당이 그것은 아닌. 그럼요. 그리고 새로운 보수의 정치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그것은 한국당 안에 있는 정말 건강한 우파뿐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밖에서 걱정하고 있는 건강한 젊은 우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그냥 어떤 그런 깃발 아래서 모이자 이런 건데 이것이 뭐 한국당 입당이다 뭐 바람이라도 할 때 이런 식의 그런 어떤 그 셈법은 정말 자기 중심적이고 기득권 정치인들의 셈법이고 저는 이런 셈법들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고 이것을 극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형태의 이합 집산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성 보수의 어떤 새로운 재편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두고 계신 것인 거네요. 그럼요. 당연히 새로 재편돼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저 집에 가셔야 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말 분열적으로 진행할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면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저는 선배분들께서도 본인들이 어떻게 뭐 의도했건 아니건 간에 이런 새로운 새판 짜기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자기 자신을 희생할 각오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판짜기가 만약에 이른바 신보수의 기치로 성공해서 뭔가 한국당이나 이런 형태와는 다른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면 합류할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 새로운 당을 뭐 누가 만들어주면 내가 거기 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만들어줍니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게 됐을 때 옛날처럼요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거기에 다 만들어 놓으면 이제 추종하고 따라가고 이런 식의 정치는 이제 안 된다. 저는 여러 번의 실패를 우리가 했지만 다 겪었지 않느냐. 결국은 뭐냐? 내가 각자가 신보수다.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고 이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건강한 세력들은 전부 다 내가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 껴야지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니라 내가 나서겠다라고 각자가 다 생각하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어떤 정치 세력이 있다면 합류하거나 스스로 만드셨을 때 당적 변경이 여러 번 되는 것들에 대한 부담은 없으신 거죠? 당적 변경 지금 바른미래당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바른미래당은 제가 창당을 주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보수라는 지금 말하자면 그런 어떤 권위주의 우파를 극복한 자유주의 우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었지만 사실은 국민들한테 그렇게 인식시키는데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신보수의 가치에 또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이 안 된 것은 이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갔다가 어디 들어갔다 이런 식의 셈법으로 보시면 굉장히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저는 아주 선명하게 문재인 정부와 이
이 어떤 실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견제하면서 예. 또 이 새로운 어떤 가치에 대해서 자꾸 외치다 보면 저는 사람들이 결국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다만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바른미래당이 바뀌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예. 그것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창당하는데 제가 주도를 했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안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어쨌든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의도 정치의 그 기득권자들의 내 중심, 무슨 정당 중심, 지금 국민들은 기성 정당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